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규제 완화책이 나왔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 이 영상 찍을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냥 제 채널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뭔가 자극하려고 하거나 여러분한테 뭔가 하라고 추천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럴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재밌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니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장인데, 저는 이번 규제 해제로 시장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어림도 없고요. 규제 완화도 너무 약하게 했는데 포인트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만약에 국민들이 원하고 정부가 좋으면은 규제를 풀지 말고 이대로 가라. 왜냐면은 하다못해 현직 장관님께서, 국토부 장관님께서 아직 많이 안 떨어졌다, 더 내려가도 된다, 폭락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때문에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시세가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반감이 없었다, 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규제 완화를 할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규제 지역만 푼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번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규제 지역 완화가 전혀 아니에요. 규제 지역은 나중에 어차피 다 풀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하냐면은, 정부한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만족감, 여러분 어떤 주거의 선택사항,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였으면 진작에 다 풀었죠. 그런 거였으면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규제하지 않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도 별로 안 중요해요. 집을 가진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집값, 그리고 팔리냐 안 팔리냐예요. 그리고 전세값도 중요합니다. 대출 이자도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임차인분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의외로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전세자금 대출이라면 이자가 싼가 비싼가. 월세라면 그 가격이 합리적인가. 집 상태는 좋은가. 2년 후에 난 나가야 되는가. 4년 후에도 난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고요. 월세입자분들은 전세입자분이랑 세트인 거고요. 은행은 뭐예요? 은행은 사채업자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예전에 나쁜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사채업자들 여러분 요새 우리 생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사채업자분들은, 대부업자분들은 파티를 했어요. 왜? 멀쩡한 대출이 안 나와요. 선순위 근저당인데 고리 대금을 써야 돼요. 저도 썼었거든요. 12%. 지금은 12%가 높지 않지만 그 당시에 남들이 2%, 3%짜리 쓸 때 12%짜리를 써야만 했어요. 왜? 대출이 안 나와요. 담보가 있는데. 그럼 누구한테 받겠어요? 좋게 평가하면 뭐예요? P2P. 나쁘게 평가하면 뭐예요? 사채업자. 똑같습니다. 얘네가 원하는 건 뭐예요? 머니. 무조건 돈이에요. 근데 지금 대만족하고 있죠. 돈 잘 법니다. 예대 맞은 꿀 쭉쭉 빨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는 어떨까요? 국가가 원하는 건 뭘까요? 정의하면 딱 두 가지예요. 표, 그리고 세금. 세금은 무지 중요합니다. 자, 지금 표 어때요?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과거 정권 대통령들의 지지율을 살펴보시면은 높지 않았던 사람들을 수두룩해요. 원래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뭐 평가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얘기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싶은데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죠? 세금이에요. 지난 정권에서 세금을 있는 대로 뻥튀기 해놨어요. 아마 역사에 남을 겁니다. 정말 세금으로 돈을 살포를 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이게 세금을 줄일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돈을 쓰다가 적게 쓰기 더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지금 세금이 제대로 거칠까요? 기업들 다 망가뜨려 놨죠. 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채권시장 빨간불 들어왔죠. 푸르밀 사태 났죠. 지금 국가적으로 분위기 안 좋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옛날에 15,000건까지 갔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00건대로 3개월 연속을 찍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달에 6,000건이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정상이었어요. 그냥 멀쩡했습니다. 5,000건, 6,000건 평균이었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3달 동안 2,000건이요. 3달 동안 2,000건. 지자체가 세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양도세도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죠.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세금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정부는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 기조로 생각하면은
지금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내용들이 싹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일단 규제 지역 풀었죠? 의도가 뭘까요? 급락했으니까 시세를 방어해 주겠다? 천만의 말씀. 정부는 가격 따위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정권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정권이 만약에 진작에 대출을 중지시키고 금리를 폭등시켰으면은 부동산 가격 잡았어요. 맞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예전에 김수현 수석님이 썼던 부동산은 끝났다는 책 읽어봐도 그게 아쉽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정권 막바지에 했습니다. 5년 동안 폭등하는데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주요 테마가 가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표 그리고 세금이에요. 세금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없긴요. 엄청나게 호황이었죠. 표 지지율 잘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 정권도 그걸로 놓고 봤을 때 일단 중요한 건 뭐다? 거래량을 늘려서 세금을 더 걷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이게 포인트가 아니죠. 12월 달에 어떻게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임대사업자가 나온대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가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또 어떤 혜택을 줄지가 관건인데 만약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면 상당히 좋은 혜택이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못 나올 것이고 임대사업자가 부활해서 시세가 불안정해져서 표가 떨어질 것 같으면 안 할 것이고 임대사업자를 부활시켜서 거래량이 늘어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까지 원한다면 혜택을 더 줄 것이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지금 어떤 스탠스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뿐만이에요. PF 대출 보증을 국가가 씁니다. 여태까지 사고 났던 금액을 훨씬 초월한 금액이에요. 5조 원까지 얘기가 나왔죠. 이 정도면 역사적으로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다? 건설을 하란 뜻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분양가에 걸어놨던 대출 한도도 늘려줬어요. 이것도 뭐죠? 대출 받아서 분양 받으라는 거죠. 건설사가 지어서 분양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규 공급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쉬워요. 신규 공급도 챙길 거고 전월세 시장도 챙길 거고 그리고 거래량도 챙길 거고 이게 여러분 가격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정부는 가격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따질 시간 없어요. 여당 야당 지금 싸우는 거 보세요. 살벌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시간 안에 부동산 가격까지 챙긴다? 챙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올라가나 내려가나 똑같이 욕먹어요. 올라가잖아요? 집 없는 분들이 욕해요. 내려가잖아요? 집 있는 분들이 욕해요. 시세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을걸요? 그 안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세금을 걷는 게 좋은데 그래서 올라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거래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 자체는 그분들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봤을 때 야, 시세가 너무 내려갔으니까 올릴 거야. 아니야, 여태까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싫어했으니까 내릴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부가 지금 어떤 포지션인지 그리고 정부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정부에게 이득일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영상과 글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죠. 유아인 씨. 국가부도의 날에 유아인 씨의 대사입니다. 절대 안 속을 거다. 이런 대사를 해요. 똑같진 않지만. 저도 똑같아요. 국토부 장관님은 정치를 하시는 분이고 당에 소속돼 있어요. 본인이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나중에 정치적 목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가려서 하실 텐데 그 안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서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리고 맞다, 틀리다,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과연 중앙정부와 국토부와 기재부가 전체적으로 원하는 판과 무엇 때문에 저 방향으로 가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지 결정하시는 그 과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전 그렇거든요. 전 그래서 국가가 만약에 안 풀고 쭉 가면은 시장에 더 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안 풀고 이대로 쭉 갔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갈 수 있으면 시장을 잡았으니까 쭉 가서 역사의 부동산 시세, 가격을 완전 컨트롤했던 정부로 남아라.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물론 제 의견이 중요하진 않죠. 제가 뭐 결정권이 있으니까 유튜버인데 그게 아니라면 정부는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규제 지역은 앞으로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규제 완화로 시세가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시세가 너무 다시 급등을 하면은 표를 잃을 테니까 그때는 제동을 걸겠지만 애중간히 살아나는 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살아나는지가 중요해요. 정부가 이번에 챙겼던 삼박자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원하는 만큼 살아나지 않고 방향성이 틀리면은 계속 완화하고 완화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포인트를 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셨으면 하는 마음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시장을 같이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